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4월 적중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독해 강의 다시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4월 적중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독해 강의 보셨죠? 연결해서 쓰기 문제 보시고 쓰기 강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6대 문장 성분입니다. 6대 문장 성분은 4급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5급과 6급의 모든 급수와 모든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국어의 원리를 좀 쉽고 재미있게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수는 주어, 수어, 목적어 잡는 연습,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관형어 들어가고 수어를 중심으로 해서 수어를 꾸며주는 부족의 형더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수어 뒤에서 동작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항상 수어 뒤에 들어가서 다양한 보어 등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6대 문장 성분의 어순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플러스 특수 문형이 있었죠.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를 사용한 바자 구문이나 피동을 나타내는 빼이자 구문이나 랑이라는 사역 동사를 쓴 겸어문이 나오든 등등의 이런 특수 문형까지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문제를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세요. 와, 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에서 쓰기 제2 부분 전부 다 나왔어요. 역시 2월에도 그랬고요. 3월에도 나오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적중 강의와 총평 강의 보면서 쓰기 제2 부분에서 좋은 문장들 정리해드리는 것들 꼭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외워놓으셨다가 바로 대입만 해보신다면 충분히 쉽게 고득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쓰기 일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제시어를 그냥 의미가 아니라 역시 우리 독해 파트처럼 문장의 품사로 구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시어 볼게요. 이거 듣기에 2015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숲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森林이라고 합니다. 森林. 자, 방위명사 나왔어요. 森林里, 숲속에 란 말이겠죠. 미루 별표. 실제 시험에 한 남자가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미루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미, 잃다. 무엇을 잃을까요, 여러분? 길을 잃다. 미루. 미루. 미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我们在가 나왔습니다. 별표. 여러분, 在가 이 문장상에서 뭘로 쓰였을까요? 첫 번째, 동사 어디에 있다? 아니에요. 왜? 이미 미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뭘까요? 개사구 어디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장소 명사 나왔고 수로 앞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느 장소에서 잃었는지 개사구겠죠. 자, 세 번째, 개사구 말고 또 뭘로 쓰일 수 있습니까? 부사. 부사일 때는 누구의 축약형? 정짜이의 축약형이다. 이런 사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짜이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어순 위치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러의 위치는 보통 어디디? 동사디. 하지만 또 하나의 경우의 수 어기조사.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해졌다 라는 어기조사일 때는 문장 제일 끝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드리고, 참 제일 먼저 모든 어순 배열을 뭘 잡아주셔야 될까요? 수로. 그리고 수로에 대한 주체 주어.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까지 딱 넣어주시면 되겠고, 형용사 수로문일 때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정도부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도 무조건 10문항 중에 한 문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수로 누구 있습니까? 미, 그리고 목적어 루. 그래서 하나의 단어 길을 잃다, 미루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길을 잃다. 자, 그러면 누가 길을 잃었습니까? 탐은. 그들. 자, 그런데 여러분 탐은 주어 뒤에 부족해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이 어느 자리에? 주어 자리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뭘로 여러분? 개사구로 사용이 되었겠죠. 길을 잃었는데 어디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숲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森林里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동사 뒤에 완성과 완료를 나타낸 러 붙이고 문장 마무리 쉼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他们在森林里迷路了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他们在森林里迷路了. 그래서 마땅히 나올 수 있는, 듣기에 나올 수 있는 森林이라는 제시어와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올 수 있는 迷路라는 제시어. 그래서 통째 문장으로
그들이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在森林里迷路了 라는 이러한 제시어들도 쓰기 제2부분에 고스란히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어 수러, 수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수어밍수 여러분 몇 번이나 나왔어요? 뭘까요? 설명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하나의 예문을 들어드릴 텐데 남동생이 전자사전의 설명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 뭐라고 할까요? 수어밍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吃药 뭐죠? 약을 먹다. 그 다음에 请仔细 꼼꼼하다. 꼼꼼히 지 나왔으니까 해주십시오란 말이겠죠. 之前 뭐뭐 하기 전이니까 그 앞에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올까요? 술목의 형태가 많이 나오겠죠. 뭐뭐 하기 전. 자, 유해도 뭡니까 여러분? 유해도 报纸 신문을 읽다. 유해도는 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읽을까요? 목적어까지 딱 나오겠네요. 그러면 之前 하나의 단독인 개사구를 이룰 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동사 뭐였습니까? 유해도도 있고요. 吃药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약을 먹기 전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시작. 吃药之前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약을 먹기 전에 그 다음에 뭐 해달라고 여러분? 읽으세요. 읽다. 유해도 읽는데 무엇을 읽습니까? 설명서, 수어밍수까지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읽으라 여러분? 꼼꼼히. 그래서 수러 앞에서 仔细라는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인 케이스. 그래서 꼼꼼히 읽어주세요. 请仔细. 자,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가 수어로 부사어로 쓰였을 때 뭐가 생략되었어요? 더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음절 형용사가 수어를 꾸며줄 때는 더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가 생략된 케이스를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약 드시기 전에 꼼꼼히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吃药之前请仔细的阅读说明书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더가 없으니까 더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더가 생략된 케이스라는 것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말고 아까 설명서가 또 시험에 나온 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동생이 전자사전의 설명서를 잃어버렸다. 이런 예문이 시험에 나왔는데 자, 어떻게 작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남동생이 띠디 무엇을 전자사전의 설명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느낌 와야 되겠죠. 무엇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까요? 바자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자사전을 뭐라고 할까요? 电子词典 들어갈 수 있겠죠. 전자사전의 설명서를 전자사전의 설명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说明书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순비에 나왔습니다. 자, 잃어버리다. 띄울러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농이라는 동사로 많이 쓴다 그랬죠. 농에 대한 결과보로서 띄울러 바자 구문 들어갔을 때는 세 가지의 조건, 목적어 대상 강조하고 구체적인 동작 가에서 반드시 기타 성분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동생이 전자사전의 설명서를 잃어버렸다. 弟弟把电子词典的说明书弄丢了. 그래서 이런 설명서라는 제시어에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관련된 어순별 문제는 약을 먹기 전에 吃药之前 꼼꼼히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역시 술목의 형태의 문제가 나왔지만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가 나왔습니다.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 吃药之前请仔细더 생략된 케이스阅读说明书까지. 说明书라는 제시어가 또 시험에 활용해서 나온다면 弟弟把电子词典的说明书弄丢了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관련된 어휘들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쌤이 또 팁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어요.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팩스, 이메일 이런 거 듣기에 그리고 독해에 쓰기에 자주 언급되거든요. 자, 팩스 번호를 뭐라고 할까요? 传真号码 나왔어요. 您的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 자, 여러분 이제는 딱 문제 볼 때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가 뭐예요? 발송하다예요. 그럼 걔가 누구누구에게 개사구가 수로 뒤에 쓰였다. 뭡니까 여러분? 개사구가 결과보로 쓰인 거이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발송했다. 파게 쓸 수 있어요. 파게 한번 더 시작. 파게 누구누구에게 붙였다. 어떻게 할까요? 지게 이런 거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런 거 누구누구에게 보냈다, 송게 이런 식의 형태가 전부 다 개사구가 보어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자 비교합시다. 개사구가 수어 뒤에서 보어로 쓰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 있어요, 여러분? 짜였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착륙했다. 착륙했다 쌤 아까 설명드렸죠. 뭐 있었습니까? 지앙루어. 그래서 어디에 착륙했다, 지앙루어, 짤 이런 것들요. 해커스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다, 추성짤. 어디에서 발생했다, 파성짤. 중국어에서 결과는 항상 수어 뒤에 나오므로 개사구도 수어 뒤에서 보어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어디에 출연했다, 출현在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개사구가 수어 뒤에서 결과보로 쓰일 수 있는 것들. 자, 조금 전에 우리 독해할 때도 또 알려드렸어요. 언제까지 뭐 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또 쓰는 거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야근했다. 시작, 지하반다오. 언제까지 아팠다, 덩다오. 이렇게 묶어서 개사의 종류별로 나눠서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바자문에 관련된 문제죠. 바 뒤에는 뭐가 언급이 돼야 되고, 명사가 나와야 되겠고, 그 뒤에는 구체적인 동작이 나오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결과가 나온다. 3번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들어가야 될까요? 칭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 들어가야 되겠죠. 바 뒤에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전전하오마 들어가야 되겠죠. 전전하오마. 그 다음에 동사 누구 있어요? 파. 그 다음에 개사구가 수어 뒤에서 결과보로 쓰여서 기타 성분으로 사용이 있겠죠. 나에게 발송해라. 파给我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당신의까지 목적어가 관용어의 수식 들어가야 되겠죠. 请把您的传真号码发给我. 당신의 팩스 번호를 저에게 발송해 주십시오. 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체크를 못 하세요. 수어 뒤에서 개사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결과보로 쓰이는 형태를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请把您的传真号码发给我였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역시 특수 문형이었고요. 바자 구문이 계속적으로 매달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바자 기억하시면 선생님이 비교문도 정리해 드렸고요. 겸언문도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는 뭐도 나올 수 있습니까? 베이자 구문도 나올 수 있겠죠. 피동문입니다. 베이 뒤에는 당연히 행위자 나와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공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항반 더 나왔으니까 누구? 명사 연결. 토이츠 4급 어휘였죠, 여러분. 지연하다, 뒤로 미루다란 말이겠죠. 토이츠였습니다. 뒤로 미뤄졌다. 토이츠러. 베이. 자, 우리 아까 치앙루어 나왔고 치페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이륙시간. 그렇죠. 무엇의 이륙시간이 누구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행위자가 없어요. 4번 중요하겠죠. 모든 개사 뒤에는 명사를 생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베이자 뒤에만 누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어요. 보통 베이자가 12번 이상의 시험이 있을 때 6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이자 뒤에 행위자가 생략되는 것들이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난이도 상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베이자 뒤에 행위자가 생략된 케이스. 알 수 있거나 모를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들어가야 될까요? 명사, 起飞时间 들어가야 되겠죠. 이륙 시간이 누구에 의해서? 몰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행위자 생략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동사, 토이츠, 뒤로 미루다, 미뤄졌다. 그 다음에 그 뒤의 결과, 러는 최소한으로 나와야 되겠죠. 기타 성분에 해당한 러 나왔습니다. 자, 무엇의 이륙시간이? 항공편의 이륙시간이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航班的起飞时间被推迟了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베이자 나올 수 있는데 그 뒤에 행위자까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 꼭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航班的起飞时间被推迟了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4번이었습니다. 쓰기 제1부분 6대 문장 성분의 어순과 특수 문형의 각각의 어순을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쓰기 제2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쓰기 제2부분 역시 총평 강의와 적중 강의 보시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이러한 좋은 문장들 통째로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매년마다 나왔던 동사가 있습니다. 벗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시작. 투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2015년에는요. 아이가 자신의 옷을 벗고 있는 그림이 나왔고 2016년에는요. 아빠가 아이의 옷을 벗겨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어쨌든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주어와 대상만 바꿔주어서 반드시 뭐 쓸 수 있어야 될까요? 받자 구문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2015년, 2016년 대입해 볼까요? 아이가 2015년에 나왔던 이 그림처럼 아이가 자신의 옷을 벗고 있었어요. 孩子把 자신의 옷을 뭐라고 할까요? 自己的衣服 들어가야 되겠죠. 옷을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그 다음에 벗다 뭐 들어갈까요, 여러분? 투어. 근데 여러분 투어 뒤에서 항상 받자 구문에서는 목적어 대상 강조 구체적인 동작을 가해서 그 뒤에 반드시 뭐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 나와야 돼요. 그럼 투어가 나왔을 땐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냐면 방향보호의 파생적 용법으로서 고정을 나타내는 샤라이가 많이 나옵니다. 벗었다, 내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벗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투어 샤라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아이가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孩子把自己的衣服脱下来了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2016년 아빠가 아이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빠바 벗겨주었다란 말이겠죠. 아이의 옷을 바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孩子的衣服 이런 게 응용입니다, 여러분. 벗겨주었다, 衣服 똑같죠? 동사는 바뀌는 거 아니고 뭐 있습니까? 脱下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제가 적중 예상을 해보니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더러운 옷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에게 야, 더러운 옷 빨리 벗어 가능하겠죠. 그러면 빨리 콰이 무엇을 봐 더러운 옷 뭐라고 할까요? 이름절 형용사가 명사 꾸며줄 때는 더 안 쓰죠. 그래서 더러운 옷 짱이프 근데 벗어라 어떻게 할까요? 脱下来吧 脱下来이런 게 문장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만든 문장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에 우리 쓰기 제1부분에서 나왔던 예문입니다. 더러운 신발을 빨리 벗어 신발 대신에 쌤은 뭘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까? 옷으로 바꿔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장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패턴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해서 어휘만 바꿀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2015년과 2016년에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라 라는 문장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시어 넣어드렸습니다. 유일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좋은 문장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1번이었습니다. 토만 기억하지 마시고 벗었다. 토샤라이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이었어요. 자, 6번째 들어가겠습니다. 3월 시험에 맛에 관련된 이 토마토 국이 시다라는 수완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중 강의에서는 분명히 맛에 관련된 제시어가 뭐 쓰기지 1부분이 됐든 2부분이 됐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달다 들어갑니다. 시작. 티엔.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겠죠. 맵다 뭐 있어요? 라. 짜다, 시엔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역시 기출입니다. 한 여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많은 학우님들이 케이크를 못 적어서 작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케이크란 제시어 외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기초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케이크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땅가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가오. 그렇죠. 자, 케이크 한 조각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케이크라고 하면 우리 학원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케이크라고 해서 양사를 놓쳐요. 양사, 저거 쓰기보다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콰이라는 양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덩어리의 케이크. 시작. 这块蛋糕. 자, 우리 앞에서 노트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낡고 오래됐다. 두 가지의 형용사를 병렬할 때 요, 포, 요, 지우 쓸 수 있었죠. 두 가지의 형용사 병렬하겠습니다. 달고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에, 요, 비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달달하는 형용사 티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맛있다라는 형용사 好吃 넣어주시면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케이크 달고 맛있습니다. 这块蛋糕又甜又好吃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쓸 수 있는 형용사 두 가지를 병렬할 때 요 A, 요 B 그리고 지난달에 맛에 관련된 형용사 나왔기 때문에 꼭 묶어서 같이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자, 7번 들어갈게요. 2014년에 나왔고 2015년에 안 나왔고 2016년에 나온 제시어가 이겁니다. 자, 2014년에는요. 두 마리의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시어는 취비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취비해가 뭐죠? 명사로서 차이점이에요. 근데 2016년에는 카메라가 나왔어요. 두 대의 카메라. 자, 그러면 카메라를 알아야 되겠죠? 두 개가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두 대의 카메라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카메라. 照相机라는 제시어가 있는데 2014년에 여러분 照가 생략이 돼서 相机말이라는 제시어가 쓰기지 1부분에 나온 바 있었어요. 그래서 相机가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아, 이거 카메라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관용어 들어갑니다. 이 두 대의 카메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시대명사 들어가고 두 대, 량 가전제품이니까 어떤 양사 들어가야 될까요? 다이 들어가야 되겠죠. 这两台照相机 수로 없다. 没有 차이점이 없다. 区别 근데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什么区别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대의 카메라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这两台照相机没有什么区别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유일한 정답은 없어요. 해커스 공부하시다가 교재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 두 대의 카메라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발견하다는 동사 보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발견하다 쓸 수 있거든요. 발견하다 동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发现了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我发现了区别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의 차이점? 관용어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카메라 두 대의 차이점. 这两台照相机的区别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응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좋은 문장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생각나는 좋은 문장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这两台照相机的区别 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没有什么区别 내가 보다가 이 두 대의 카메라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어휘들도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시어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 그림 바꿔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항상 4급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중국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급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닦고 나시면 중국어의 말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우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문장들을 회화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급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편적인 공부가 아니라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중국어의 말하기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좋은 문장들을 보고 읽고 그리고 많이 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多听 많이 들으셔야 되겠고요. 多读 많이 읽으셔야 되겠고요. 多写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 앞두고 多听, 多读, 多写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월 우리 시험도 힘내시고 마지막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적중 강의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